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던 중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관의 풋옵션 매수가 증가했다고 해요. 여기서 풋옵션은 투자자들이 주가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면서 특정 가격에 주식을 내다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간단히 주식으로 예를 들면 현재 100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이 주식을 100원에 팔 권리를 삽니다. 근데 100원짜리 상품이 10원으로 대폭락했을 때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100원에 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0원짜리 상품을 100원에 파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풋옵션 매수가 증가하냐면 뉴욕 증시가 최근 2주 연속 5%가 넘는 주간 낙폭을 기록하고 다시 약세장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2주간 5% 이상의 낙폭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봉쇄 초기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객의 돈과 회사의 돈을 지켜야 하며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풋옵션이나 숏에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파이낸셜 타임스는 개별 주식과 상장 지수펀드 주가 하락을 대비한 풋옵션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썬다이얼 캐피털 리서치가 옵션 청산을 담당하는 옵션스 클리어링 코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 펀드 매니저들은 지난 16일까지 4주 동안 풋옵션을 329억 달러어치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코로나 시국 당시인 2020년 초 평균에 비해서 이게 4배나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때는 주가의 폭락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대처할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짧은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이와 반대로 하락의 기간이 너무너무 깁니다. 그런 와중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은 연준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다른 대책은 없고 금리 인상만 주구장창하게 되니 투자 행위 자체를 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쇼킹한 것은 기관의 풋옵션 투자가 이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대치라고 해요. 이 집계는 2009년부터 집계를 시작했는데요. 2007년과 2008년간 우리가 겪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통계가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썬다이얼 리서치 책임자인 제이슨 고퍼트는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20년간 확장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풋옵션 매수 규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매수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반대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콜옵션은 아주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기관이 풋옵션을 역대 최대급으로 대량 매수하고 있는데 왜 저는 또 좋다고 이렇게 설레발치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회사원이죠.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과 회사의 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회사원은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돈을 잃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풋옵션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미들과 기관들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개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기사나 작은 악재만 나왔다 하면 이러저러한데 팔아야 할까요? 요즘 이 주식이 좋다는데 사는 게 맞을까요? SQQQ를 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상승할 주식은 손해보고 팔아버리고 하락할 주식은 꼭대기에 사서 물립니다. 그 개미들 중 하나가 접니다. 저도 미국 주식 꼭대기에 사갖고 지금 이만큼 물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개미들에 비해서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고급 정보의 수집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또한 그 정보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시장을 읽는 눈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합니다. 그런 기관들이 현재 풋옵션에 최대로 베팅하고 있다면 정말로 한동안 주가는 빠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저번 FOMC 이후의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한동안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 잠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말고는 없어요.
어차피 주식이 하락한다는데 너는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신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할 게 이것뿐입니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엄청난 찬스이니까요. 요즘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50년 만에 최대 하락, 채권금리 15년 만에 최대치, 달러 환율 매일 최대치 갱신, 인플레이션이 몇 년 만에 최대. 오늘 영상에서는 또 기관 풋옵션이 2009년 이후로 최대이며 세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 지금은 악재란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이 망할 악재라기보다 여태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팽창해 오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끼었는데 이 거품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주가는 폭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자, 우선 네이버에서 가져온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즘 사회에서는 더 추가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재물이 남들보다 월등히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만약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10억씩 번다면 과연 그 10억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특별하지도 않고 그 10억의 가치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뭘까요? 모두 다 똑같이 벌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는 돈을 잃을 때 나는 많이 벌어야 그게 바로 부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다 잃는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풋옵션을 매수해야 하나? 숏 포지션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풋옵션이건 숏 포지션이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주가의 움직임에 빨리 즉각 반응할 수도 없는 일반 직장인이며 무엇보다 저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풋옵션 혹은 숏 포지션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로 탈출할 기회가 없지만 롱 포지션은 시간만 지나면 전고점은 다 회복하고 우상향합니다. 그러니 제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관이 하락에 베팅한다면 정말로 하락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며 감정에 휘둘리는 일반 개미들의 대부분은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락에 베팅 혹은 좋은 자산을 내던지고 주가는 싸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자산이 싼 가격에 시장에 풀렸을 때 우리는 그 자산을 주어서 5년, 10년 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번에 겁먹어서 좋은 자산을 내다버린 개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부자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폭락장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 말은 폭락장 당시에 숏에 베팅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해서 금방 부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장에 좋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매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똑똑한 기관 형님들이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할 때 우리는 싼 주식 자산을 계속 매수하면 그만입니다. 그 자산, 즉 저에게는 TQQQ, SOXL이며 지금 줍는 이 자산들은 분명히 몇십 배의 가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